경남 진주월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작하세요. 김재경 의원, 시작하세요.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정치도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목표일 것입니다. 행복은 풍족하게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 모두 만족스럽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후 짧은 기간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각 분야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에 의하여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에 의하여 규율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국가 운영이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고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연평도 폭격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종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화합시키는 데 본연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루가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취지겠죠. 네. 다행히 염수정 대주교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제의 몫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제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경악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던 우리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고 전 국민에 대한 위협이고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일들을 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국가를 부정하는, 또 자기 조국에 대해서 그 총을 쏘는 사람을 비호하는, 이게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자의 영역을 존중할 건 존중하지만 법의 잣대는 모든 국민에게 다 공평해야 됩니다. 엄격한 처리를 주문합니다. 네. 아까 동료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과서 검증과 오류 시정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총리의 생각과 입맛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총리 사법시험 칠 때 2차 시험 과목에 국사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국사가 네, 이제 그렇습니다. 본고사 과목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다녔는데 옆집에 고시 공부하는 형이 있어서 놀러 갔는데 7개 법에다가 국사가 이게 2차 필기시험 들어있는 걸 보고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국사가 우리의 그 정체성 확립이나 국가 간 정립에 중요하다는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5년부터 국가고시에서도 사라지고 심지어 공무원 시험, 대학 입학 시험에서 국사가 이게 과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2년부터 행시에 한국사 시험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 국사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들어갔다 빠졌다 여러 경로를 겪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신중하게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한번 봐주시고 총리 들어가시고 교육부 장관께서 나와주시죠. 역사 교과서 둘러싼 논란이 학문과 이념의 대결을 넘어서서 이제 세력 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느낌입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4가지 관점만 짚어볼게요. 우선 이제 지필진의 문제인데 아까 동료 의원께서 언급한 교학사 교과서 뭐 일각에서는 야당 시민단체가 이 오류가 있다. 수정을 넘어서서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필자가 뉴라이트 계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썼다고 무조건 취소돼야 됩니까? 지필진의 성향은 검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7종 교과서 지필진 53명의 이력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68%에 해당하는 36명이 정고조 출신이거나 전국 역사교사 모임 출신이었어요. 심지어는 EBS에서 자편향 발언으로 시정조치 받은 사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필진의 편향성만 가지고 논하는 것 같으면 어느 교과서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성향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과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정체성 확립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두산동화교과서 보면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단행해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대중적 지지도를 얻었다. 다른 교과서에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북한의 토지 무상몰수 분배가 계획 조치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무상몰수라는 것도 친일파 재산을 몰수한 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반공 세력 전체를 억압하는 수단이었고 무상분배도 딱 나눠준 게 아니고 경작에 참여시켜서 공동노동 농장의 노동자로 오히려 전락을 시킨 걸로 아는데 장관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그 총리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기술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저희 교육부가 1차적으로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정하도록 권고를 했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권고에 따라서 수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필진의 이견 등으로 해서 수정을 안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정명령권 발동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장관,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천재교육 교과서 보면 대한민국을 38도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 또 미래엔 교과서에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유일한 합법 정부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하게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권고를 내렸고 해당 출판사에서 수정 권고에 따라서 지금 수정을 해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6.25는 북한의 남침 전쟁이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천재교육 보면은 남한이 국방력을 강화해서 6.25때를 토벌하고 자익활동가를 전향시키고 38선 일대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리 서술을 하고, 마치 남한의 이런 자극 때문에 북한이 자익금 발동 차원에서 6.25를 일으킨 것처럼 소위 북한의 현대 조선 역사에 서술된 작은 전쟁론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정 조치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정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표현이 안 된 부분도 문제입니다.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천안함 폭침 사건,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사건은 7종 교과서 어디에도 이게 없어요. 표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왕조, 참담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한두 문장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읽어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권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 보완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명령권 발동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 정지나 검정 합격 취소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7종 교과서 이런 아까 우리가 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수정 요구한 게 뭐 55건이라 했습니까? 이거보다 더 아까 많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시던데. 예, 지금 수정 권고에 따르지 않는 그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반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한 사례도 있고, 또 합당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명령을 하도록 하는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엄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서지요. 네. 도대체 이 나라가 영이 안 쓰는 나라가 돼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 지켜보겠습니다. 교과서의 검정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정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역사 교과서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정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보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다 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공고부터 최종 합격까지 8개월 짧은 기간이고, 그것도 상설이 아닌 아웃소싱 형태의 TF 임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계속 논란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제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교과서의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칭 교과서 검정청 같은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양식이 있는 검정 인력도 충원하고 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부 내에도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교과서 선정 권한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에서 실태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예,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모든 교과서 8종을 나눠놓고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선호한 선호종을 딱 이렇게 집중해서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영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사들보다 전문성도 떨어지지. 애들을 학교에 맡긴 학부모 입장이라고요. 그럼 교사들이 이렇게 끌고 가면 어느 정도는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 잘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립각을 씌워가지고 교사들하고 싸울 학부모가 몇이나 있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보다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향후에 특정 집단의 소속 교사들이라든지 특정한 세력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교과서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네.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도입 취지가 뭡니까? 어떤 절차로 이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 공교육 체제의 그 성격에 잘 맡겨 그 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대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 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춰서 교육감에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되니까 지난 6월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감사원 처분 요구 사항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중퇴시의 수업료 반환이나 학생 안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의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교과형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고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일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워낙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대안학교는 고액 부담금을 징수한다든지 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 규정이 없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 있는 대안학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185개 이르는 비제도권 대안학교, 그 중에서도 충분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이 72개의 학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연대를 결성해 가지고 국가가 소위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등록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연대 만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그 교육 내용 한번 볼까요? 영상 자료 한번 보시죠. 이 설립자나 교사 대부분이 강성 정교조나 종북 자익단체 출신 이 대안학교들은 수학여행을 간다면서 제주 강정마을 찾아가요. 집회 현장에. 베트남 가가지고 한국군 민간 이 살해 현장이다, 이런 거 이제 구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탐방한다면서 기륭전자 파업 현장 가요. KBS 계약직 투쟁 선포식 참여해요. 그리고 문성근 씨가 명예의사로 있는 넛본 문익한 학교 청계광장 강옥뱅 촛불 집회에 학생 동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졸업식에서는 북한에서 온 축전을 그대로 읽어줘요. 이거 대한민국 학교 이럴 수 있습니까? 또 현장 학습한다면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함께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에 가요. 통합진보당 후보 지지 성명해요. 대선 개입 규탄 집단 시국선언 발표장 가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시키는 게 지금 우리나라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실입니다. 어린아들을 상대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그 대상이 72개 학교에 8,500명이나 학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그 교육기본법에 보면은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되고 어떤 파당적 이해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문이 규정이 돼 있고, 이것은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마땅히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대한교육기관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그 시설이나 교원 여건 또는 교육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훌륭하게 그 운영이 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대안학교들이 그야말로 자익 종북 세력들의 온상이나 숙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나라가 흔들린다고요. 앞으로 좀 강하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교육부 장관께서는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 차관입니다. 아, 그래요. 국보 이 숭례문 242억 들어가지고 5년 만에 복원했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총체적 부실 복원 지적되고 국민들이 분노했고 문화재청장이 경질되는 사태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 규모와 문화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원형으로 복원해서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국민적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분노로 폭발한 겁니다. 차관께서도 이 점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촉성루는 부병루하고 영남루와 함께 한국 3대 누각입니다. 국보였던 촉성루가 6.25 때 이제 전난으로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60년에 복원이 돼가지고 원형이 이제 훼손됐다. 이런 이유로 국보 지정에서 해제가 돼버리고 지금은 지방문화재 중에서도 제일 낮은 등급인 지역문화재 자료로 지정 관리되는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예, 83년에 경남 문화재 자료 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보 재지정하자는 이런 노력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국보 재지정 혹은 문화재 등급 선급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촉성루는 이제 국보로 지정돼 있다가 그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60년 복원해서 지방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건의도 많이 있고 해서 경상남도에서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 지정을 요청을 해 오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 검토라든지 해서 지정 여부가 검토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경상남도라든지 그 각계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촉성루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임진왜란 항전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전통 건축물로서도 가치가 있어서 국보로 지정될 경우에 유무형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차관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4차선 고속도로 1km 만드는데 공사비 얼마 드는지 들어보셨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380억이 듭니다. 1km 만드는데. 근데 우리 이거 이제 국보 복원하는데 드는 돈이 한 55억이면 된다는 게 문화재청 추정이에요. 그럼 이거 7분의 1 비용만 하면은 복원해서 국민들 정서와 자긍심과 역사성과 상징성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대로 오르면 새로 원행대로 다시 지금 한번 지을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촉성루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원형 재건축 이야기도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문화재 우리 현행 법상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저희가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지 중요 무형문화재 여기에 어떤 관리 보호 수리 활용 보호 육성 이런 쪽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국보였잖아요. 원래 국보. 그걸 복원하자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아니라 해가지고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조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1km 만드는 비용의 7분의 1만 하면 이거 살려서 국보 복원하고 국민들 자긍심, 지역민의 그 어떤 프라이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 효과도 제일 커요. 이게. 이거는 저희 경상남도라든지 문화재청 관계기관하고 이거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고 총리께서 잠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게임 산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 10조 원 시장이고 우리가 수출도 한 2, 3조 한다 이러는데요. 근데 그 반사적인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 다 퍼져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셧다운제 만들 때 학부모 단체에서 나온 학부모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데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 애들 중에 누군가는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절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산업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정 능력이 없는 자기 결정력이 약한 청소년들 보호 대책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독된 사람들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게임 산업은 그 창조 경제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망하고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또 그 청소년 중독 문제를 생각하면 또 규제도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역할 기대해 봅니다. 네. 들어가시죠. 강한 나라는 국가 시스템이 강합니다. 우리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칠 점이 없는지 끝없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